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늘 엄마와 둘이었으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건가 짐작만 했거든요. 아빠 얘기를 모르면 엄마가 늘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무셨으니까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우리 가족은 명절에 어디도 가질 않았어요. 친구들은 할머니 집도 갔다 왔다고 친척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명절도 엄마와 둘이 보냈거든요. 그러다 중학생이 됐을 때 처음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혼자 낳으신 거였어요. 그 일로 친정과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연을 끊고 산 건데? 날 낳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 제 말에 엄마는 물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널 낳는 걸 반대하신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를 버렸다고? 너한테 이런 얘기하기 싫어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충격적인 가정사를 알게 됐지만 그 후로는 명절마다 외가에 갔어요. 그래도 엄마랑 둘이 살 때보다는 마음이 좀 더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전보다 훨씬 밝아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공부도 나름으로 열심히는 했는데 대학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수능 준비할 때 저는 이런저런 자격증 공부를 했죠.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무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하는 여자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거래처 남자와 눈이 맞는 바람에 직장 생활을 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결혼하게 됐죠. 남편은 포부가 남다른 사람이었는데 연애 때부터 자신의 꿈을 자주 말했어요. 나는 사업가로 성공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내 처자식 호강시키는 게 최종 목표지. 사업가로 성공하는 게 쉬워? 일단은 회사에서 더 많이 배워야지. 그럼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자마자 그가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하고 한 달도 안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회사 관뒀어. 뭐? 사업할 좋은 기회가 왔거든. 빨리 성공해서 당신이랑 태어날 내 자식들 호강시키고 싶어. 여보,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상의는 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은 반대할 거잖아. 반대할 만하니까 반대하지. 우리 일단 돈 모아서 집 사기로 했잖아. 근데 갑자기 일을 관둬버리면 어떡해?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느 세월에 집을 사? 내가 사업해서 한 번에 사줄게. 갑작스러운 남편의 퇴사 선언에 화딱지가 나 미치겠는데 그 와중에 헛소리까지 남발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싶어 회사에 다니면서도 스트레스만 가중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사업이 좋은 계약을 따내면서 정말로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잘 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계속 열심히 하면서 남편을 보조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임신을 했는데 그 즈음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생활비 정도는 넉넉히 벌어올 때였어요. 덕분에 회사를 쉬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우리 아들이 행운이었던 걸까요? 아들이 태어난 후부터는 남편 사업이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약속한 대로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우리 가족의 첫 아파트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첫 아파트였어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와본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세상에. 우리 딸이 남편 잘 만나 호강하네. 그 남편 내가 내조했어. 결혼하자마자 회사 관뒀다고 했을 때만 생각하면 참, 내가 깜빡 잊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네 남편 머리를 밀어놓을까 했는데. 맞아. 엄마가 머리를
박박 밀어놓는다고 난리였었지. 그 얘긴 안 했어? 아유, 잘했어. 진짜 밀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해? 그 사람이 엄마 용돈도 넉넉히 주는 눈치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용돈을 보내기 시작한다. 진짜로 사업이 그렇게 잘 돼? 잘 되더라고. 남편 사업이 잘 되니 왜 그렇게 제 어깨가 올라가던지 주변에도 자꾸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죠. 처음엔 고생하는 것 같더니 결국 잘 돼서 부럽다면서요. 남편은 점점 더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생활비 걱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콧대가 하늘을 찔렀죠. 일반 학교 보내는 친구들과는 점차 연락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사립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모임 회장도 했어요. 아무래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이 회장을 맡게 됐는데 그걸 제가 하게 된 거죠. 오늘 브런치는 제가 쏠게요. 역시 우리 회장님이 최고예요. 다들 이 정도 사실 형편은 다 되시면서 오늘 우리 애가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쏘는 거예요. 맞다. 이번에 반 1등 했다면서요? 부러워요. 우리 애는 5등 안에 드는데 1등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비결 좀 공유해주세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다고. 어떻게 공부시키는지는 서로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 애는 따로 하는 과외가 있었어요. 애가 공부를 좋아하기도 해서 몰래 시키고 있었는데 한 학부모가 은근히 눈치를 챈 건지 묻더라고요. 학부모 모임은 사실상 눈치 게임의 장이었어요. 다들 남모르게 시키는 게 여러 개 더 있지만 그 정보는 절대 공유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가식적인 면도 생기고 아주 능청스러워졌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신기해할 때도 있었죠. 당신 예전에는 좀 곰 같은 여자였는데 이제는 완전 여우가 다 됐어? 내가 곰 같았다고? 순박하고 순진했는데 이제는 부잣집 사모님이 다 됐다니까?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어때? 내 말 듣길 잘했지? 회사 관두고 사업한 덕에 당신 호강시켜주고 있잖아. 그래, 잘했어. 누가 뭐래? 남편의 자신감도 날마다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확장한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건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학부모 모임에 갔다가 아들을 데리러 학원으로 가고 있었죠.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왜? 나 지금 애 데리러 학원 가는데? 여보, 어떡하지?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예전에 투자한 곳이 잘못된 것 같아. 아니, 뭐 투자를 얼마나 했길래. 회사 차원에서 꽤 크게 했었어. 뭐? 원래 그렇게 해서 회사 돈도 불리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제대로 망한 것 같아.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너무 놀라서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여보, 일단 나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급한 불부터 끄고 갈게. 여보! 그러나 전화는 바로 끊겼고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싶긴 한데 남편이 연락을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 설마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겠어? 그러면서도 제 통장 잔고와 남편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찾을 수 있는 현금은 다 찾아놨지만 현금이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한 달 만에 거짓골로 집에 온 겁니다. 여보, 몰골이 왜 그래? 계속 잠도 못 자고 못 먹었더니 밥도 못 먹었다고? 일단 씻고 나와. 딱 봐도 씻지도 않았더라고요. 남편이 씻고 나오는 사이 저는 급한 대로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었어요. 밥을 어찌나 허겁지겁 먹던지 보는데 너무 짠한 겁니다. 왜 밥도 못 먹고 다녔는데. 어떻게든 투자금 회수해보려고. 도대체 얼마를 했길래 이래? 여보. 응.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봐. 우리 회사 부도 날 것 같아. 뭐? 설마 그 투자 때문에? 미안해.
남편은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요. 저는 행여나 남편이 나쁜 생각을 할까봐 일단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나 괜찮으니까 일단 눈 좀 붙여. 응? 내가 무슨 낯짝으로 잠을 자? 잠을 자야 살지. 우리 아들 생각해서. 응? 겨우 남편을 달래서 침대에 눕혔지만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어떡하나 한숨만 내쉬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더라고요. 충격으로 주저앉은 남편 대신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단 집을 팔자. 안 돼. 나 곧 재기할 거야. 그때 가서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시세보다 낮게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부터 가자. 비상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집이 어떻게 산 집인데? 어떻게 산 집이든 지금은 지금 상황을 해결해야지. 그럼 애 학교는? 옮겨야겠지. 아니야. 그냥 좀 더 버텨보자. 나아질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당신이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일단 집은 팔 거야. 내 명의로 돼 있잖아. 당신이 이러면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나 저에겐 남편이 비참한 것보다 우리 아들을 키우는 게 더 중요했어요. 결국 제 선택이 남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못 가 남편 회사는 문을 닫았고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들은 국공립학교로 전학을 갔고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은 뒤 남편은 알아누웠어요. 다시 재기하겠다던 열정도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좀 쉬게 해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었는데 남편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뭘 먹질 않아서 병원에 입원부터 시켰어요. 일단 남편부터 살려야겠더라고요. 여보, 당신 꿈 생각나지? 나랑 우리 아들 호강시켜준다고 했던 거. 벌써 한 번 이루기도 했고. 미안해. 에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는 거지. 우리가 있잖아. 천천히 다시 일어나자. 응? 미안해. 남편은 삶의 의지가 사라진 듯 보였어요. 차라리 남편 말대로 집을 팔지 말 걸 그랬나 후회가 될 정도였죠. 그러나 집을 작게 옮긴 덕에 생각보다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정성껏 돌보면 남편이 결국엔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좀 오래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상심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제 아빠랑 똑같은지. 아버님이요? 저 자식 먹여 살리는 게 전부인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과로로 떠났어. 저는 시아버지를 뵌 적이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시기도 했고 남편도 시아버지에 관해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아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남편을 잘 돌봤어야 했는데.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 녀석이 결혼하자마자 회사 관뒀을 때 이혼 안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죄송해요. 나도 미안하구나. 사업가로 잘 나가던 남편이 결국 사업이 망해 병으로 떠난 뒤 저는 11살 난 아들을 키우기 위해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잘해서 나중에는 병원 VIP 간병까지 맡게 되었죠. 하루는 간병을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 보려고 지하철 혼자서 탔어. 아들이 회장님을 간병하던 날 보러 병원 VIP실로 불쑥 찾아온 겁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이 아들을 보더니 대성통곡하더니 내게 큰 절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기어서 제 아들에게 가시더니 아들을 꼭 끌어안더라고요. 세상에, 한눈으로 봐도 알겠다. 회장님, 왜 그러시는데요? 네? 저는 회장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제 아들을 아세요? 아들을 보니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라고요. 아주 많이 닮았어. 네? 그 친구를 똑 닮았어. 순간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저희 남편을 아세요? 아마 남편은 아닐 거야. 그럼 우리 애가 누굴 닮았다는 건지. 애 나이도 그렇고 자네 나이도 그렇고 자네는 못 봤을 수도 있겠구만. 누굴요? 내 친구. 회장님이 오랜 시간 병상에 계셔서 정신도 오락가락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들에게서 회장님을 겨우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침대로 가시죠. 아들, 저기 소파에 가서 앉아있어. 그러나 회장님은 제 아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셨어요. 아가, 할아버지 좀 침대로 안내해 줄래? 회장님의 시선은 제 아들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회장님, 제가 잡아드릴게요. 내 친구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그래. 자네 아들 손 좀 잡아도 되겠나? 아,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는 정신을 놓으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회장님은 침대에 앉으시더니 자신의 옆쪽을 손으로 툭툭 치며 제 아들에게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볼래? 아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이 회장님과 나란히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저는 일단 좀 두고 볼 생각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네. 효자구나. 엄마를 진짜 좋아하나 보네. 엄마가 슬픈 게 싫어서요. 엄마가 왜 슬퍼?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조금 슬퍼 보이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간병인 일을 시작했다 보니 회장님은 제 상황에 대해선 잘 모르고 계셨어요. 회장님이 놀라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언제? 간병일 시작하기 전에요. 사업 실패 때문에 병이 났어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랬구만. 그랬나 봐요. 그것도 제 아버지랑 똑같네. 네?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저도 못 본 시아버지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자네 시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 책임감도 강하고 심성이 착해서 뭐든 다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이었지. 우리 시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아니, 저희 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자네 시아버지 본 적 없지? 네,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사진도 본 적 없나? 사진은 본 적 있죠. 하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지. 자네 아들 말이야.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 남편 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거야. 자네는 많이 안 닮았거든. 그래요? 아휴, 그건 좀 섭섭한데요? 이제 안 섭섭할걸. 내가 자네 아들 때문에 자네가 누군지 알아봤으니까. 회장님, 아까부터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네 시아버지가 내 고향 친구야. 그러면서 시아버지 조남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정말 친구셨어요? 그렇대도 자네 아들을 보자마자 그 친구가 보이는 거야. 중마고우였거든.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자마자 그렇게 우신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부부를 뒤늦게야 알았어. 내가 잘 된 뒤에 다 갚아주려고 찾았더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뭘 갚아주려고 하셨는데요? 이제와 갚는다고 갚아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정말 많은 걸 받았지. 회장님은 먼 곳에 시선을 둔 채 과거를 회상하셨어요. 자네 시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
그에 비해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초가집이었지.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라서 늘 어울려 다녔는데 늘 내가 얻어먹었지. 친구들도 나더러 자네 시아버지 똘만이라고 그랬어. 내가 늘 얻어먹는 게 미안해서 버스에서 자리가 나면 늘 양보하고 그 친구 가방이 무거워 보이면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 남들이 보기엔 정말 그래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때는 내가 워낙에 다 얻어먹고 얻어쓰고 다녀서 자존심을 부릴 만한 입장이 아니었어. 남들이 뭐라고 하던 자네 시아버지가 나한테는 은인이었거든. 뭘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내가 학교에 못 내고 있던 돈은 다 내줬다고 보면 돼. 우리 집은 그런 걸 전혀 지원 못 해주는 집이었으니까. 학교에서 돈 내라고 할 때가 가장 무서웠는데 매번 자네 시아버지가 내 것까지 다 내줬던 거지. 진짜 은인이시긴 했네요. 그렇다니까. 우리 때만 해도 돈 안 내면 친구들 앞에서 불려나갔는데 자네 시아버지랑 한 반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름이 불린 적이 없었어. 같은 반이 아닐 때는 그럼... 한 번은 돈을 못 내서 수업 시간에 복도에 나가서 내내 서 있었는데 자네 시아버지도 복도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너는 왜 나왔냐고 물으니까 수업 시간에 졸아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는 왜 나왔냐 그래서 내가 우물쭈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녀석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내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는 거야. 이 돈으로 얼른 내라고. 같은 반이 아니라 깜빡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 자네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을 거야. 시아버지 본가가 부잣집인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던 친구였지. 학교에서뿐만이 아니야. 우리 집에 쌀이 뚝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기 집에 있던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주더라고. 진짜? 어떻게 알고요? 몰랐는데 나 만나러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면 우리 집 부엌이랑 곳간을 그렇게 확인했나 봐. 그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다니까. 막말로 몇 번 도와줬으면 나도 더 바랄 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 녀석을 그렇게 나를 보살폈어. 자기 친구가 돈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절절 매는 거 싫다고. 그럼 두 분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한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그때까진 같이 살았지. 그 후엔 내가 서울로 갔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서울로 갔고 그 친구는 고향 동네 근처에서 계속 살았지. 아마 자네 시어머니도 인근 시내에서 만났을 거야. 그러셨구나. 근데 그 후론 연락이 끊기셨던 거예요? 처음 한동안은 자네 시아버지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어. 내가 서울에서 굶고 살까봐 걱정했었던 거지. 근데 자꾸 돈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 근처에서 살면 굶어 죽진 않을 텐데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맨몸으로 서울에 와서 성공하기 쉽겠어? 나 같은 촌뜨기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냥 친구가 보내준 생활비로 계속 버티고만 있었거든. 이러다간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럼 설마... 내가 연락을 끊어버렸어. 친구가 걱정할 거 알면서도 모질게 끊었지. 그때부턴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지.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회장님까지 되시고. 돈 걱정 없이 산 건 20년도 안 돼. 근데 봐봐. 돈 걱정이 없으니까 몸이 이래. 내가 쓴 만큼 몸도 고장이 난 거야. 회장님 사연을 듣고 나니 제가 민망하네요.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떵떵거리고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영원할 줄 알고 많이도 까불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남편도 잃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게 뭐 어때서? 나 젊을 때 비하면 호강이지. 맞아요. 그래서 민망한 거예요. 사실
남들 모르게 제 신세 한탄을 꾀했거든요.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맨몸으로 세상에 부딪히게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벌써 겁먹으면 안 되지. 근데 말이야, 전에 내가 남편에 관해 물었을 땐 먼저 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아, 네. 남편이 먼저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직 아픈 일이라 말하기 어려워서 그랬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네? 뭐가요? 내가 자네 남편에 관해 물었을 때 이름이랑 본 적이 내 친구랑 일치하더라고. 아, 맞다. 처음에 물으셨죠? 맞아요. 남편이랑 시아버님 고향이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고향 갔다고 말하면 나한테 득달같이 달려드는 인간들이 많았거든. 고향이 같으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솔직히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였잖아. 뭘 믿고 갔다고 하겠어. 부자들은 그런 고충이 있죠. 근데 자네는 보면 볼수록 자꾸 정이 가더라고. 내가 자네한테 정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알죠. 정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 말에 회장님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농담이에요. 내심 아버지처럼 봐주시는 거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없다니? 워낙 어릴 때부터 안 계셔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내 망신은 다 시키는 놈이구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버님도 뵌 적이 없어서 어릴 때 외할아버지한테서 조금 느낀 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받는 사랑은 또 다르지. 그러니까요. 제가 회장님 뵙고 느꼈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택시도 불러주시고 아들 간식 사다 주라며 용돈도 따로 챙겨주셨잖아요. 나한테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나요? 솔직히 나도 누구한테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 내가 회장되고 나니까 내 가족도 돈 때문에 날 배신했으니까. 그러셨어요? 그때마다 내 친구 생각이 많이 났지. 내 친구가 있었으면 자식들한테 섭섭하면 흉도같이 보면서 마음 편히 지냈을 텐데 싶어서. 그 자식이 전에요? 그러네. 이렇게 만나고 보니 내 친구는 자식 흉볼 일은 없었겠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남편 저랑 결혼하자마자 회사 관두고 사업 시작했거든요. 만약 시아버지가 계셨으면 혼내주셨을 텐데 싶어. 얼마나 아쉬웠는데요? 그러게. 나라도 알았으면 혼을 내줬을 텐데. 물론 사업이 잘 되긴 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원래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요. 회장님을 좀 더 일찍 알게 됐다면 우리 남편도 의지할 때가 좀 있었을까 싶어 아쉬워요. 사업 선배시니까 조언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뭘 몰라서 도움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사업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남편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쉬어가는 줄만 알고. 자네가 잘못한 거 없어? 그런 생각 마라.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겠지만. 네, 아참, 시어머니는 잘 계시나? 네. 그래도 잘 버티고 계세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내가 그럴 염치가 있나? 요즘 많이 힘드시거든요. 회장님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께서 회장님의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를 본 회장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재수씨, 오랜만에 뵙네요.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긴 VIP 병실이라고 해도 병실이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꼴을 보이다니. 죄송합니다.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 물으니 VIP 건강 상태는 기밀이라 말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민망하네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은 손자분이 자주 와주어서 힘이 좀 나요.
우리 남편을 쏙 빼닮았죠? 그렇더라고요. 첫눈에 알아보셨다면서요? 예, 한바탕 울었습니다. 먼저 떠난 그 친구가 어린아이로 돌아온 줄 알았어요. 하긴 우리 남편이랑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사셨으니 한눈에 알아보셨겠어요. 우리 남편도 자기랑 꼭 닮은 손자를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남편도 아들도 먼저 보내고 무슨 염치로 이렇게 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친구라면 그래도 아내가 더 오래 살아서 좋을 겁니다. 제 아내는 먼저 갔거든요. 네? 전에 저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그랬지요. 지금은 병으로 떠났어요. 그때도 병상에 있었는데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셨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줄도 몰랐네요. 미리 알았더라면 갔을 거예요. 그때 오셔서 뒤늦게 부조하고 가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말이 부조지. 집 한 채는 거뜬하게 살 돈이었죠. 다시 돌려준다고 연락하셨었죠?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그 후로 제가 연락 끊었잖아요. 그랬죠.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먼저 떠났으니 생활하시는데 보태시라고 드린 거예요. 물론 친구가 돈이 없는 녀석은 아니겠지만. 우리 남편 말년에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에? 왜요? 고향에는 전혀 안 가시는 거죠? 갈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요. 물론 친구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알고는 있었죠. 그래도 유산이 꽤 많았을 텐데요. 많은 줄 알았는데 시동생이 다 말아먹고 남은 게 없었더라고요. 예? 사실 그 녀석을 찾아볼까도 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돈 다 날려먹고 외국 가서 살아요. 필리핀 어디서 산다던데 연락이 전혀 안 되고요.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형이랑 다르게 우울하게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친구가 늘 고민이었죠. 애가 용돈이 늘 부족하다고 형 돈까지 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좀 주면 그걸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쓰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 유산을 다 팔아먹은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셨어요. 며느리한테 얘기 듣고 준비해 왔어요. 이 돈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 친구한테 갖고 싶은 거 대신 갚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좀 받아주세요. 친구한테 진즉에 갚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래요. 저는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분이 서로 돈 봉투를 밀고 또 밀고를 반복하시기에 제가 봉투를 덥석 잡았습니다. 두 분 자꾸 이러시면 이 봉투 제가 관리할게요. 아주 두둑하네요. 예. 그러면 안 돼.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갖고 관리해. 내가 더 줄게. 더 주실 건 없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결국 시어머니는 회장님이 주신 돈 봉투를 받으셨어요.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니? 회장님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간병인이잖아요. 회장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님 신경 좀 덜 쓰시게요. 그래, 알았어. 나야 감사하지.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회장님은 시아버지께 갚고 싶은 은혜를 비로소 시어머니께 갚으셨어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회장님의 건강 상태는 나날이 좋아지셨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퇴원을 권유하실 정도였죠. 하루는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곧 퇴원해. 정말 축하드려요. 자네 덕분이지 뭐. 제가 뭘 했다고요? 사실 자네 아들 본 날 말이야.
자네 인적사항도 좀 더 검토를 해봤어. 자네 아들을 봤을 땐 분명 그 친구 맞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네, 잘하셨어요. 확실한 게 좋죠. 그래 맞더라고. 근데 인적사항 보니까 간병인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있겠던데. 왜 굳이 간병인이었어? 아, 남편이 마지막에 병원에 있다가 갔거든요. 남편을 돌보면서 아쉬운 게 많아서 간병인 공부를 좀 더 했어요. 공부한 김에 이 길로 일을 해야겠다 싶었고요. 남편과 많은 기억이 있지만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남편이 아픈 모습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나도 내 아내를 볼 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렇긴 한데 참 미안하게도 가장 가까이서 남편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게 그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늘 아들이 먼저였는데 그 시간만큼은 남편을 1순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병상을 지켜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회장님의 간병인으로 일하면서도 병원에 있을 땐 정말 회장님만 생각했어요. 특히 회장님이 시아버지의 친구분이시라는 걸 안 뒤로는 마음이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제가 돌봐드리지 못한 시아버지를 대신 모신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퇴원하잖아. 사실 난 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솔직히 희망이 없었어. 마누라는 먼저 떠났고 바뀌었지만 자식들은 병실에 나타나지도 않아. 네, 내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후로는 내 집에도 얼씬을 안 해. 이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 자네를 안 만났으면 정말 아무 희망도 없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뿌듯해요. 솔직히 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무서워. 여기선 자네랑 같이 있기라도 했지. 적적할 거야. 괜찮으시면 종종 아들 데리고 놀러 갈게요. 당연히 괜찮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아. 언제든 와. 그렇게 반겨주시니 감사해요. 혹시 자네 간병인 말고 하고 싶은 일은 없어? 형편이 된다면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지. 이러실 줄 알고 시어머니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행여나 뭘 더 주시겠다고 하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왜? 신세 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한데? 나한테 신세 좀 지면 어떻다고들 그래? 나야말로 자네 시댁에 큰 빚을 지며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때 자네 시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자네 시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서로 신세도 지고 그 신세를 통해서 잘 살게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그래도요. 저 이제 VIP 병실 담당하는 간병인이잖아요. 이만큼 성장했는데 관두고 다른 일 하라고요? 그럼 내가 선물 하나 해줘도 될까? 회장님이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 살짝 겁내려고 해요. 뭘 또 어떻게 주시려고요? 어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별거 아닌 거니까 좋다고 해.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왜? 별거 아니라니까 아쉬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뭔지 정말 궁금해서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했고 회장님은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3달 가까이 연락이 없으셨어요. 원래는 주말에 아들과 놀러 가겠다고 약속도 했었는데 먼저 연락이 없으시니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조언을 구했죠. 갑자기 연락이 없다고? 네, 너한테 주겠다고 한 선물이 잘 안 됐나? 안 주셔도 되는데. 사실 저도 혹시 그게 부담이 되나 싶어서 연락도 못 드리고 있어요. 잘 지내시나 궁금한데 제가 연락드리면 괜히 선물 사달라고 조르는 것 같이 보일까 봐요. 그렇게는 안 보겠지만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 또 막상 태어나고 보니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깜빡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 무소식이 이소식이라고.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집에 일하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네. 그런데도 내심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멀리서라도 잘 계시는지 보려고 회장님 댁 앞까지 가서 숨어서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너무 멀쩡하게 정장을 입으신 모습으로 퇴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일이 바쁘셔서 나 같은 간병인 하나는 잊으셨구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던 어느 날 회장님께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로 와. 회장님께 받은 문자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만 봐서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곳이었죠. 일단 주소지로 가보니 아름답고 큰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두리번거리며 들어갔더니 요양원 정원 한가운데 양복을 입은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왔어? 회장님, 오랜만에 뵈요. 연락이 좀 늦었지? 빨리 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네? 뭘요? 자네 선물 말이야. 일단 주고 손을 볼까도 했는데 뭐 이왕이면 완성품을 주고 싶었어. 제 선물이 뭔데요? 지금 자네가 받고 서 있잖아. 네? 회장님의 선물은 바로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자네 인적사항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더군. 아,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공부해서 따놨어요. 아주 잘했어. 자네는 간병이 좋다고 했으니 여기서 마음껏 해. 저 여기서 일하라고요? 근데 집에서 좀 멀어서. 내가 설마 그 정도도 생각 안 했을까봐?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요양원에서 차로 5분 거리의 전원주택으로 가셨어요. 이 집은 어때? 너무 예쁘네요. 어릴 때 동화에서나 본 것 같은 집이에요. 내 친구 생각하면서 준비했어. 내 친구라면 자기 며느리한테 이런 집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집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근처에 학교도 다 있고 애가 공부하기도 좋은 환경이더라고.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갈 즈음에 강남권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집으로 보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아니, 그보다도 별거 아니라면서요. 나한테는 별거 아닌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마음도 듬뿍 담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받아줘. 이 집에서 살면서 그 요양원에서 일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요양원을 운영하라는 거야. 네? 그 요양원 자네 거야. 회장님, 그거야말로 정말 별거가 아닌데요? 간병을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거라면 요양원 운영하면 좋은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는 제가 개설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어요. 그래도 거긴 너무 커요. 큰 게 문제라는 거야? 이왕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요양할 수 있으면 좋잖아. 제가 그 큰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못해? 직원 뽑아서 운영하면 되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투자해 줄 거야. 회장님,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야. 자네 시아버지 대신이라고 생각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왜 울어? 선물이 그렇게 과해? 그게 아니라 남편이 보고 있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마지막에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있자고 했거든요. 혹여나 상태가 나빠질까 봐요. 만약 이런 곳이었다면 우리 남편 마지막이 좀 더 편안했을까 싶어서 눈물이 나요. 자네는 참 심성이 구워. 나도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내 친구 생각을 많이 했어. 진즉에 이런 요양원 하나 만들어 놨더라면, 진즉에 내 친구한테 연락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자꾸 들더군. 그럼 요양원 주인은 회장님이신 거죠? 건물이랑 땅도 다 자네 거야. 네? 잔말 말고 그냥 받아. 받아서 아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 나도 언제 갈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좀 서둘렀어.
여기가 원래도 요양원이 있던 부지인데 너무 오래돼서 건물도 다 샀고 땅도 방치돼 있었어. 내가 이 땅을 예전에 사놨었거든. 근데 이 근방에 지하철이 들어왔거든. 땅값도 점점 오를 거야. 그래도 주시는 건 좀... 잘 받아서 잘 쓰면 돼. 어른이 주시는 건 그냥 받아도 돼. 회장님, 나중에 나도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게 잘 운영해줘.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계셔야죠. 우리 아들이 자식 볼 때까지도 계셔야 해요. 자네 아들이 낳은 자식도 내 친구를 닮았는지 궁금하긴 하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다시 회장님과 요양원으로 돌아왔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회장님, 왜 이런 변두리 땅을 사주신 거예요? 실은 우리 아내 고향이야. 정말요? 아내가 완치하면 여기다 별장을 지어줄 생각이었거든. 꿈을 이루지 못하신 거네요? 이렇게 대신 이루는 거지. 아내가 마지막을 고향에 가고 싶어 했었어.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만류하더라고. 조금만 더 좋아지면 꼭 가자고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결국 못 해줬어. 그런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나라도 마지막엔 우리 아내 고향에선 눈 감아볼까 하고.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이 선물은 내 부탁이기도 해. 결국 자네한테는 짐이 될 거야. 내 마지막도 내 친구 아내의 마지막도 부탁하는 거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너무 과한 걸 부탁하는 걸까? 제가 과분한 선물을 받은 거죠. 당연히 시어머니의 마지막도 회장님의 마지막도 지켜드릴 생각이었어요. 내가 자네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참 믿어. 물론 사람 너무 믿어도 안 되는 거지만 말이야. 믿지 말고 매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요양원을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내 선물을 받는 건가? 어떻게 안 받겠어요. 저야 그저 감사하죠.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도 종종 쉬러 올 곳이 생겼구만. 요양원에 쉬러 오시겠다고요? 아니, 자네 집에 놀러 올 건데 가끔 오는 건 괜찮지 않아? 자주 오세요.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뵈러 언제 가느냐고 자꾸 물어요. 혹시 저 몰래 용돈 주신 거 아니에요? 자꾸 제가 모르는 돈이 생기던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딱 봐도 맞네요. 그렇죠? 결국 들켰네. 너무 많이 주시면 애 버릇 나빠져요. 엄마 생일 선물 산다고 해서 좀 보태준 거야. 어쩐지 선물을 좀 비싼 걸 샀더라고요. 괜히 애만 혼냈네요. 혼나면서도 내가 줬다는 소리는 안 했나 보네. 울면서도 안 하더라고요. 이야, 그 녀석이 진짜 제 할아버지를 닮았구만. 나랑 약속했거든. 절대 엄마한테는 말 안 하기로. 하여튼 아주 의리들이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저에게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 들어왔어요. 회장님의 배려로 요양원을 운영하게 됐고 벌써 운영한 지도 5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회장님께 지원을 받지 않은 지도 꽤 됐습니다. 그 사이 제 요양원에서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꼭 잡은 채 돌아가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장님께도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달려오시더라고요. 덕분에 외롭지 않게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죠.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남편과 시아버지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진이었는데 정말 우리 아들까지 3대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회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사진 나도 좀 줘. 복사해서 한 장 드릴게요. 자네 아들까지 합성해서 놓으면 3대가 새쌍둥이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요.
회장님께 말씀만 들었을 땐 긴가민가 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우리 아들까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야, 아주 좋은 걸 발견했구먼. 지금도 회장님 댁에 가면 그 사진이 거실에 장식돼 있어요. 오며 가며 그 사진을 보고 깔깔 웃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요양병원이 쉬는 날이면 회장님 댁에 한 번씩 들러요. 드시는 것도 좀 챙기고 부쩍 거동이 불편해지신 회장님이 다니시기에 불편한 곳은 없나 확인하고 다녔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별명처럼 며느리라고 부르세요. 이제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너무 편해져서 저도 그 집 며느리가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듭니다. 얼굴도 뵌 적 없는 시아버지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인연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깊어가는 정만큼 회장님의 거동이 점점 더 버거워 보이는 게 마음이 아파요. 이제 곁에 남은 몇 안 되는 어르신인데 부디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회장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요양원 덕분에 저는 원하는 일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본답니다. 그래서 아들의 미래 또한 성공이나 물질보다 의미를 찾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요양원 풍경을 보며 자란 아들은 지금도 시간이 될 때마다 친구들과 같이 요양원 봉사를 합니다. 고등학교도 강남으로 안 가고 집 근처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하게 자란 우리 아들을 볼 때면 남편 생각이 자주 나요. 언젠가는 만나 저 하늘에서 우리 아들 얘기를 함께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아들에게 돕는 삶을 보여주는 엄마로 살아가려고요.